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살이죠.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4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1위였지만은 2011년부터 고의적 자해, 자살이 계속 증가해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남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식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5년간 경남도에서 발생한 청소년 자살은 59명입니다. 이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 자살률이 사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늘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10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자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7명, 2021년도에는 57%나 증가한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13명, 2023년 15명,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13명이 자살했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12명인데 우리 경남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증가하는 원인이 정말 사실 너무 복합적이고 이유가 다양해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자살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으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생 자존감을 높인다든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존 자살 예방 교육을 마음 건강을 정진하는 사회 정서 교육으로 확장해서 연 수업 일수를 좀 증가시키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생 정신 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관리자, 특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생명 지킴이 교육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대상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자살 예방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올해 13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2020년에는 6,100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2억 3천만 원, 22년도에는 14억, 23년도에는 17억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자체 예산과 그리고 특교 사업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지금 본 예산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자꾸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물론 맞는 겁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최소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하고 다른 행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정서 위기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 3년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성행동 특성 검사를 합니다. 예, 초등학교는 1학년하고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대로 본다면은 실제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학기 초에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1월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격 특성과 긍정적인 어떤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정신건강을 이렇게 확정 짓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주기가 너무 길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자살한 학생들 중에 사망한 해에 검사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정상군이냐 아니면 관심군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자살한 학생들 중에 38명입니다. 관심군은 13명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도 3명이나 있습니다.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자살 비율이 높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실효성은 있습니다. 검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온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자체는 학생의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분류하는데 괜찮지만 학생의 정신 건강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별해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교육부에서 새로 개발한 마음이지 검사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검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 검사 결과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살 및 자살 시도 원인을 보다 면밀히 식별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